속물경제 소비자 TV의 이성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산업혁명 1차에서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 전체를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까지의 3차의 산업혁명보다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덜 혁명적이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가 사람이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혹은 새로운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하지 못하던 일을, 혹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것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실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형성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인간이 많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인간이 하기에 제일 적합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인간한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쭉 넣으면은 그 장바구니 안에서 센서가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신용카드하고 같이 던져 넣기만 하면은 마트를 나오는 순간에 결제가 돼 있는 것 같은 거. 혹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계가 듣고, 혹은 사진 찍은 거를 기계가 보고 판독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주면은 그런 기계가 판독한, 혹은 기계가 처방한 기초를 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것. 이런 인간이 하던 일들을 보다 친숙하게 기계가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가장 그 변화가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대량 소비자가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신대륙에 발견하고 금은의 유입, 여러 가지 생산력의 발전이 여유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수공업에만 의존하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전기압,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계에 의해서 생산하는 혁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탄생이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그런 전기압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아주 소형의 에너지 발생 장치가 만들어지니까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전제품, 그리고 개인들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가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되겠고,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전기에 정보하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신기나 전화가 그 최초의 형태겠지만 그 이후에 컴퓨터의 발전으로 어떤 기호화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고안되고 발명되면서 정보의 전달, 축적, 생산, 처리가 엄청 효율화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생산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꼭 중간에 어떤 매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패킷통신이라는 통신 방법의 발전은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공급자가 동시에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됐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정보들은 수많은 공급자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구글에 참여하는 수많은 소비자 내지는 공급자들이 만든 정보를 구글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이 3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소비자의 선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면 3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능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된 거죠. 그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살까를 결정할 때 반나절을 백화점을 돌아다니든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든 혹은 부동산을 고를 때도 수많은 복덕방 중개인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중개 앱에서 혹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가지고 과거에 며칠 걸리던 일을 몇십 분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이 엄청 발전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중간 브릿지 정도가 되겠지만 최근에 얘기하는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이렇게 어떤 플랫폼 속에서 소비자들이 생산자하고 직접 정보를 교환하게 된 게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 속에서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러한 시장의 존재가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가 기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신기술과 기계를 기초로 한 플랫폼 속에서 얼마나 똑똑한 소비자들이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품 내지는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3차 산업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중간 과정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을 만들면서 2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자칫 일본한테 주어야 됐던 헤게모니를 다시 회복하게 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런 미국의 경쟁력에 도전해가지고 중국이 하나의 자기만의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중국의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그냥 단순히 3차 산업혁명의 연결 과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특징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 뭐 I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물들이 인간처럼 활동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기계가 얹혀지고 센서가 얹혀져 가지고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센서가 있고 냉장고 안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이 냉장고 안에 지금 어떤 물건이 썩어가고 있네요 하는 걸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보충하게 필요해요. 혹은 집에도 그런 센서가 있어 가지고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네요. 혹은 차에도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네요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소위 AI 혁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소비자의 여러 가지 니드들을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N/N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통신, 센서의 혁명들이 무한한 수의 공급자하고 무한한 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지고 꼭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존재가 없더라도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 뭐 많은 이 사회적으로 이게 투기냐 사기냐 하면서 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거, 그게 소위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블록체인이 그동안 어쨌든 3차 산업혁명 과정까지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상거래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플랫폼 속에서 소비자들이 리뷰를 하고 물건을 사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공급자들이 그런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공급했던 거죠. 어떤 양면적인 네트워크였고, 또 뭐 카카오라든가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활동을 하면은 그 소비자의 니즈를 체크해가지고 제3자인 광고 공급자들이 마케팅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됐던 건데, 블록체인으로 가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그런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이 없더라도 그냥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한 플랫폼 속에서 만나가지고 정보,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값이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1,400조에 이르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 거기에 이더리움에 뭐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아마존, 구글 하듯이 거대 기업이, 주인 없는 거대 기업이 만들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그런 면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변화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발전해 가면은 바로 기업하고 정부하고 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조직이 생겨나고, 그 조직이 기업 정부만큼이나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영향력의 주체는 소비자 자신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거쳐오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이 바로 그런 시스템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소비자의 기호 내지는 소비자의 트렌드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나 아니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3차 산업혁명까지도 그런 트렌드를 포착해가지고 그걸 상업화하는 기업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업의 존재가 없더라도 소비자들 자신의, 분산된 소비자들의 힘만으로도 바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모든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서로 공존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가, 주인 없는 경제 주체가 생겨나는데, 그 주인 없는 경제 주체를 지배하는 거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까지 1차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의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